네, 여러분, 한 주, 두 주죠. 저희가 그 추석 때 못했으니까, 그렇죠. 네. 하지만 뭐, 네, 열심히 해서, 네, 12강까지는 마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지금 저녁 10시 반인데, 방금, 산책을 다녀왔어요. 네, 저희 집 뒤에 이제 중랑천이죠. 중랑천이 흐르는데, 네, 저녁에 그냥 거기 벤치에 앉아 있으면 이제 사람들 운동하느라고 왔다 갔다 거리고 이제 저는 바람만 쐬고 왔는데 좀 피곤해서 좀 좋은 것 같아요. 네, 뭐 구름이 좀 낀 날씨긴 한데 별도 사이사이에 보이는데 이렇게 그 구름 낀 날씨에서 별을 찾는 좀 재미가 있어요. 네, 여러분 제 얘기 들으면서 미쳤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네, 이 구름 하얀 구름 있어요. 이렇게 보면 위에 이렇게 벤치에 앉아가지고 고개를 이렇게 하면 하얀 구름이 보이는데 저녁에도 야간에도 그 사이사이에 이렇게 별을 찾는 재미가 좀 있어요. 네. 저만 좋은지 모르겠지만 여러분도 한 번씩 하면 좀 스트레스도 좀 풀리는 것 같고 내가 지금 어디에 있고 어디로 향하고 있는 것도 참 네,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뭐, 네, 그쵸, 네. 자, 오늘은 행정법의 법원이죠. 네, 저번 주에 행정법원 법원에서 끝났죠. 네. 자, 행정법의 법원 기억나시나요? 네, 행정법의 특수, 그쵸? 그 다음에 이제 뭐 행정에 관한 법, 이제 이거를 저희가 저번 주까지 저저번 주죠? 네, 저저번 주 때까지 배웠고, 자, 이번에는 오늘부터는 저 행정법의 법원인데, 이 법원이 재판정이 아니고요, 법의 원천이죠. 네, 법의 원천. 자, 읽어보면 행정법의 존재 형식, 행정에 대해 기준이 되는 법으로 행정작용을 결정하는 법적 근거, 그쵸?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행정기관이나 행정청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가지고 국민에게 행사하는 것, 즉 행정작용이죠. 행정행위, 그쵸? 행정행위를 통해서 국가를 운영하니까 자, 그런 행정작용을 할 때 결정하는 어떤 법적 근거, 즉 행정청이 행정행위를 할때 네, 근거해야 되는 법적 근거, 그거를 결정하는 법적 근거죠. 네, 항상 행정청은 임의로 하는 건 없고 재량으로 하는 건 없어요. 늘 뭐에 근거한다? 네, 법률에 근거하는데 그 법률의 원천이 바로 행정법의 법원이다 이런 거죠. 자, 행정법의 법원이 왜 중요하죠? 자, 행정법의 법원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죠? 국가가 뭐죠?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진 권한, 즉 권한으로 행정행위를 하는데 행정법의 법원이 많은 법의 원천이죠. 네, 법의 법원이라는 그 법의 원천이 많으면 많을수록 국가가 자의로 하지 못하고 그 법원에 구속돼서 그쵸 그 법원의 근거에서 자신이 가진 권한 즉 행정행위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여지가 줄어드는 거죠. 그쵸? 즉 뭐냐면 행정법의 법원이 딱 하나다. 행정법의 법의 원천이 딱 하나다. 그러면 국가는 그 법원 하나만 지키면 되는 거죠. 하지만 뭐죠? 법원이 뭐 여러 개다. 그러면 국가가 행정행위를 할 때에 그 법의 원천을 다 지켜가면서 해야 되니까 결과적으로 뭐죠? 뭐예요? 국민의 기본권이 보장이 되는 거죠. 즉 입법행정사법에서 행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잖아요. 그쵸? 행정이 국가를 운영하기 때문에 직접 국민의 어떤 자유도 제한하고 국민에게 무슨 복리도 증진시키고 하는 게 행정이기 때문에 이 행정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많은데, 그쵸? 네, 많은데, 자, 행정법의 법원이 다양하게 있다, 다수가 있다. 자, 그 말은 곧 국가가 국가를 운영하기 위해서, 즉 행정행위를 할 때에 지켜야 될 법의 원천들이 많다는 걸 의미하고, 곧 이는 국민의 기본권과 직결된다. 그렇죠? 그렇다면 행정법의 법의 원천, 즉 행정법의 법원을 찾는 이 작업은 곧 뭐와 연결이 돼요? 국민의 기본권을 지키는 것과 연결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법의 법원은 되게 중요하죠. 자, 행정법의 법원은 자, 성문법주의가 있어요. 네, 성문법주의가 원칙인 거죠. 그쵸? 국가가 무엇인가 행정행위를 할 때 정해진 법률의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불문법도 법충적인 법원이다. 즉 성문법주의가 원칙이고 그렇죠. 네. 문자로 써져 있는 법률의 근거가 없다면 행정청이 재량으로 할 게 아니고 그 다음에 보충적으로 뭐죠? 그 후에 불문법이 적용이 되는 거죠. 그쵸? 먼저 문자로 된 법률에 근거를 하고 그것도 없으면 불문법 즉 문자로 되지 아니한 어떤 법률에 근거하고 그래도 안 되면 이제 행정청이 재량으로 하는 건데 그렇죠? 자, 일단은 성문법주의가 원칙이고 그 다음에 불문법도 보충적인 법원이 된다. 그렇죠?
자, 행정법에 대한 어떤 통일법전은 우리나라에 현재 결여되어 있고요. 행정절차법을 제정을 했죠. 2015년인가 제정했고 이후에도 점차 이제 통일법전화를 시키고 있습니다. 자, 일단 행정법의 성문법원이 되는 건, 즉 성문법은 문자로 되어 있는 거죠. 야, 첫 번째로 뭐죠? 네, 헌법. 자, 헌법은 행정법의 법의 원천이 될 수 있는 거죠. 자, 헌법은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 구조를 정한 법으로서, 그렇죠. 자, 헌법의 내용 크게 두 가지죠. 기본권에 관한 조항 플러스 국가의 기본 구조를 정한 법으로서, 그렇죠. 자, 국가의 기본 구조에서 뭐가 나와요? 자, 행정의 조직, 작용, 구제의 기본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그렇죠. 즉 헌법은 기본권과 국가의 기본 구조를 정한 법인데, 그렇죠. 국가 권력 구조 규정과 기본권 규정이 있는데, 이 국가 권력 기조, 즉 국가의 기본 구조 이 속에 행정의 조직이라든지 작용이라든지 구제의 기본 원칙들을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헌법은 행정법의 법원이 된다. 그렇죠. 법원 중에 문자로 되어 있으니까, 그렇죠. 성문법원인 거죠. 네. 자, 법률은 국민의 대표자 의회에서 제정한 법이므로 당연히 행정법의 가장 중요한 법원이죠. 자, 행정함에 있어서의 이 행정법, 그렇죠. 행정법률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행정법이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는 거죠. 가장 많겠죠.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자, 행정청이 무엇인가, 행정기관이 무엇인가, 행정행위를 할 때 어떤 법률에 따라서 한다 그러면 당연히 행정을 전문으로 규율하고 있는 이 행정법, 그렇죠. 이 행정법이 가장 많이 적용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법원이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어떤 대통령의 긴급명령이라든지 긴급재정경제명령은 형식은 명령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누가 해요? 우리나라 헌법상 대통령이 발행하는 거죠. 그렇죠. 대통령이 발효시키는 거죠. 그렇죠. 국가의 어떤 긴급한 사태 막 이런 거 터졌을 때, 그렇죠. 국가 어떤 부도의 상황이 지켰을 때 어떤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대통령이 발할 수 있는 명령인데, 대통령은 어디에 속해요? 당연히 행정부에 속하는 거죠. 그쵸. 근데 이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명령은 형식은 명령인 거죠. 그쵸. 명령인데 효력은 법률의 효력을 가집니다. 자, 헌법에 나와 있어요, 여러분. 네, 긴급명령이나 긴급재정경제명령은, 자, 형식은 명령이나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 누가 발한다고요? 대통령이 발하기 때문에 당연히 행정부, 그렇죠. 자, 법률이 되는 거죠. 법률, 그렇죠. 자, 우리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네, 행정법의 법원 하고 있죠. 행정법의 법원, 즉 행정법의 원천은 무엇이 있는가, 즉 성문헌법, 불문법원이 있는데, 자, 성문법원에는 자, 헌법, 법률이 있다. 자, 세 번째로 조약법, 국제법규가 있습니다. 자, 헌법에 의해 체결되고 공포된 조약은, 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여러분. 네, 자, 효력 발생 절차는 국회가 동의가 필요한 조약, 그쵸. 대사가 서명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그쵸. 대통령이 비준 공포 효력이 발생하고. 자,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은, 자, 체결하고 공포하고 바로 효력이 발생하는데, 자, 국회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일단 대사, 그쵸. 뭐뭐 대사 있죠. 여러분, 대사가 서명하고 국회가 동의하고 대통령이 비준 공포하면, 자, 효력은 발생한다. 그렇죠. 자, 조약은 국내 입법 없이 국내법으로 효력을 가진다. 즉, 외국과 어떤 조약을 맺었으면 그 조약을 다시 국내에서 그 조약을 기반으로 어떤 법률을 만드는 거 없이, 그런 입법 과정 없이 바로 국내법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조약은. 그렇죠. 네. 자, 헌법 제60조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행정조약 등은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다. 자, 동의가 필요 없는 조약은 바로 체결되면, 네, 체결해서 공포하면 바로 효력이 발생하죠. 네. 자, 그리고 국회를 동의를 받은 조약은 법률의 효력, 그리고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그렇죠. 자, 우리가 여기서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자,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조리, 이걸 다 합쳐서 우리는 법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법령. 자, 우리가 법률이라고 얘기하는 건, 자, 국회가 관여를 한 법령만이 우리는 뭐라고 부르면 법률 이렇게 부릅니다. 법률. 즉 국회가 제정했거나 승인에 관여한 그 법만이 우리는 법률 이렇게 부르고, 당연히 국회의 동의를 받은 조약이죠. 그쵸. 국회의 관여가 있으니까 우리는 이걸 법률의 효력을 가진다라고 얘기하고, 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법률이라고 할 수 없고, 자,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그 하위에 명령의 효력을 갖는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우리나라는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렇게 쭉 뭐죠? 법 단계로 되어 있는데, 그렇죠. 헌법 밑에 바로 법률이 있는 거죠. 이 법률은 국회가 제정하거나 국회가 관여를 해야지만 우리는 법률 이렇게 얘기하고, 이 모든 법을 다 합쳐서 우리는 법령 이렇게 얘기하는데, 당연히 이 조약이 국회의 동의를 받으면, 그쵸,
형식은 조약이라도 어떤 효력이 생겨요? 네, 법률의 효력이 생기고, 그쵸? 자, 국회의 동의를 받지 않는 조약은 자, 명령의 효력을 가진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자, 그리고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자, 헌법에 의해서 자,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자, 세계 대부분의 국가가 인정하는 국제관습법, 그리고 일반적으로 국제사에서 인정된 조약. 그쵸? 우리나라가 인정했는지 여부가 기준은 아니죠, 여러분. 네,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예요.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도 그렇죠. 일반적으로 쓰는 국제법규는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자, 예를 들면 전쟁법의 1번 원칙, 조약조수의 원칙이라든지 민족 자결의 원칙, 그렇죠. 대사나 공사 등의 법적 지위에 관한 원칙 등 국제반습법과 또 유엔 헌장이라든지 국제 인권규약,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 등 자, 성문의 이 국제법규는 자,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적인 효력을 가진다. 그렇죠. 자, 헌법에 의해 체결된 공포된 제약 그리고 국회의 동의가 필요한 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갖고 자,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는 자, 별도의 절차 없이 국내법적 효력을 가진다. 자, 이해하시나요? 네, 자, 이런 것들이 다 어떤 거의 법원이다? 네, 지금 행정법의 법원 하고 있는 거죠. 자, 행정법의 법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로 법규명령. 자, 법규명령은 뭐냐면 자, 행정권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자, 행정권이라 하면 대통령, 총리, 장관을 얘기하겠죠. 그렇죠. 걔네들이 행정부에 있는 사람들이니까, 즉 있는 기관이니까. 그렇죠. 걔네들이 행정기관이죠. 대통령이 혼자지만, 자, 총리도 혼자고 장관도 혼자지만 걔네들이 1인 기관이죠. 흔히 우리가 이걸 독임제 기관, 독임제 행정기관이라고 얘기하는데 걔네들은 1인으로 구성된 기관인 거죠. 이해하시나요? 대통령은 혼자지만 자, 행정기관인 거죠. 총리도 혼자지만 행정기관이에요. 장관도 마찬가지. 즉 1인이 기관을 구성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를 독임제 행정기관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행정권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 형식을 우리는 법규명령이라고 얘기하는데 이 법규명령을 발할 수 있는 사람은 자, 얘기했네요. 대통령, 총리, 그 다음에 부령은 누구죠? 장관이죠. 장관. 네, 장관들이죠. 자, 이 법규명령이라는 건 뭐냐면 행정권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 형식, 즉 자, 법규명령은 왜 필요하죠? 세상은 빠르게 돌아가고 사회는 빠르게 발전하는데 그 사회를 규율할 수 있는 법률은 되게 늦겠죠. 하루가 다르게 뭐 드론 나오고 뭐 넷플릭스 나오고 하는데 국회에서 이거를 규제할 수 있는 법률을 만들려면 국회를 소집해야 되고 여야 막 싸우고 그러다 보면은 이미 뭐죠? 타이밍을 놓치는 거죠. 얘네들 규제할 타이밍. 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자, 신속하게 어떤 사회 입법에 대응하고 또 뭐예요? 계속해서 사회는 고도화 전문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문적인 능력, 즉 전문화가 필요한 거죠. 즉 신속 정확하게 대응을 해야 되고 전문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법률보다는 빠르게 입법할 수 있는 무엇인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이제 법규명령이고 이 법규명령은 대통령, 총리, 장관이 발할 수 있고 우리를 이걸 각각 대통령령, 그쵸? 그 다음에 총리령, 그 다음에 부령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의회 입법에 의해고 자, 행정부의 전문성 위에 인정된다. 즉 뭐죠? 하지만 이것도 법규명령이고 그쵸? 자, 우리나라 법 단계에 보면 헌법, 법률, 명령 이렇게 있는 거죠. 자, 이 명령은 그 위에 상급 법령이 뭐죠? 법률이기 때문에 당연히 헌법과 법률에 부합되게 그쵸? 제정이 돼야겠죠. 즉 뭐죠? 행정권이 법률의 범위 안에서 그렇죠. 법률에 야 이러한 것들은 니네가 정해라고 딱 던져줘요. 즉 법률에 숙권을 해주는 거죠. 법률에서 이런 것들은 뭐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총리령으로 정한다, 부령으로 정한다 이렇게 던져줘요. 왜냐하면 방금 제가 얘기했듯이 사회가 엄청나게 빠르게 발전하기 때문에 그러한 사회 발전에 대해서 신속하게 대응하고 그 다음에 점점 사회가 전문화, 고도화가 되기 때문에 자, 행정부의 전문성으로 해서 자, 인정이 되고 그쵸. 의회 입법, 즉 법률은 국회, 즉 의회에서만 만들어야 되는데 자, 여기에 대한 입법의 예외죠. 이래서 우리는 이거를 법률이라고 부르지 않고 뭘로 불러요? 국회가 관여한 법만이 법률이라고 부르고 자, 의회 입법의 예외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거를 법규명령 이렇게 부릅니다. 얘는 뭐 대통령의 긴급명령, 긴급재정경제명령 있고 그렇죠. 얘네들은 형식은 명령이지만 뭐라 그랬어요? 효력은 자, 법률과 같은 효력을 했죠. 요 두 개.
그 다음에 대통령과 총리령 구령, 자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법규명령에. 그 다음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 자 여기는 규칙이지만 그쵸, 그죠, 규칙이지만 형식은 규칙이지만 효력은 법규명령이고요. 그쵸. 감사원 규칙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네. 자, 그 다음에 자치법규가 있습니다. 행정법의 법원 중에 자치법규. 자,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하여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렇죠. 자, 좀 전에는 법률의 범위 안에죠. 자, 이 법규명령은 법률의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법 형식이라고 하면, 이 자치법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치입법권에 의해서, 그렇죠. 지방자치단체에 어떤 권한이 있냐면 자치입법권이 있어요. 지네들이 필요한 것들은 지네들이 정할 수가 있는 거죠. 그걸 우리 자치법규라고 얘기하죠. 자치법규. 자, 그쵸. 자, 자치입법권이 있기 때문에 자치법규를 정할 수 있는데, 자, 이 자치법규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 법령이라고 하면은 당연히 헌법, 법률, 명령, 규칙, 조례, 이걸 다 포함하는 거죠. 이 범위 안에서 제정하는 자치에 관한 법규가 바로 뭐냐면 자치법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즉, 조례, 지방에서 어떤 조례, 그 다음 규칙, 일반 집행기관의 어떤 규칙이라든지 어떤 교육 집행기관의 어떤 이 규칙들이 바로 자치법규에 속합니다. 이 5가지가 지금 행정법원의 법원 중에 성문법원에 속하는 겁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불문법원. 자, 행정관습법 읽어볼게요. 행정에서의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받은 것. 옛 지형도상의 해상경계선. 자, 행정관습법이라는 건 뭐냐면 결국에는 성문, 즉 문자로 되어 있지 않지만 계속해서 행정에서 관행이 생겨요. 즉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 이게 법률의 근거가 없죠. 법률에 근거가 없는 게 이거 법률에 문자로 된 법률이 없는 거죠. 네. 문자로 된 법률이 없지만 행정청이 자기 재량으로 이렇게 하면은 법률에 어긋나지 않고 모두 다 만족할 수 있는 방법이야. 자,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쌓이죠. 그럼 그게 뭐가 되죠? 관행이 되고 이 관행이 법적 확신을 얻어요. 늘 행정청이 어떤 사건을 맡으면 어떠한 행위를 할 때 늘 그렇게 해요. 그러면 그걸 본 국민들이 저거는 행정청이 늘 저렇게 하기 때문에 저거는 저렇게 하는 법이구나 이런 거죠. 그렇게 하는구나. 그렇죠. 즉 국민들에게 뭘 얻는다? 법적 확신을 얻는 거죠. 그렇죠. 법적 확신을 얻어 법적 규범으로서 승인받은 것이 바로 뭐냐면 자, 행정관습법이다 이고요. 자, 행정선례법, 행정관습법 중에 자, 첫 번째는 행정선례법이죠. 자, 행정의 조직이나 운영에서 행정청의 선례가 정기적으로 반복돼요. 즉 뭐죠? 선례계는 뭐죠? 선례. 행정청이 이전에 했던 예죠, 예, 그쵸? 이전에 행했던 어떤 행정행위죠. 그런 선례가 자, 장기적으로 반복되어 시행됨으로써 국민의 법적 확신을 얻은 것이 바로 방금 제가 말한 행정선례법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 자, 민중 사이의 공법관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계속됨으로써, 그쵸? 공법관계. 자, 공법관계는 뭐죠? 국가와 나와의 관계가 바로 공법관계죠. 그쵸? 자, 공법관계에 관한 일정한 관행이 계속됨으로써 성립하게 된 관습법이 바로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이라고 할 수 있고요. 예를 들면 관행어업권, 공유수면 이용 및 인수배수권, 관습법상 하천용수권 등이 바로 그 예에 속합니다. 자, 지금은 점차 이런 것들이 실적법화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는 이 관습이었어요. 즉 문자로 되어 있지 않았는데 요즘에 최근 들어오면서 이러한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은 그쵸, 민중적 지방적 관습법은 점차 실정법화되면서 실정법은 뭐죠? 사회에 통용되는 법이죠. 그쵸. 자, 문자로 돼가는 거죠. 네, 관습법의 영역이 좁아지고 있다. 자, 그럼 불문법원 중에 행정법의 법원 중에 불문법원이 있는데, 자, 이 불문법 중에 두 번째가 바로 판례법 되겠습니다. 판례법. 자, 이 판례법은 법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어떤 행정소송의 사건이 생겼을 때 이 행정소송의 사건을 누가 판결을 해요? 법관이 판결을 하죠. 어떤 법에 의거해서 이거는 이렇게 판결한다, 이건 이렇게 판결한다 라고 얘기하죠. 그쵸? 자, 법관이 판결하기 때문에 당연히 법관법이라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판결의 예라고 해서 판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판례법은 당연히 문자로 되어 있지 않죠. 법규처럼.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판례법은 물론 그 판결문에 적히긴 하지만 이게 법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해하시나요? 법은 아니기 때문에 이거는 문자가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해하시나요? 자, 방금 제가 말씀드렸듯이 자, 행정사건에 대한 법원의 판결은 추상적 행정법규를 구체하고, 그렇죠.
자, 추상적인 행정법규를 구체화하는 거죠. 어떤 행정사건에서 그 법원에 있는 판사가 판결을 할 때, 자, 이 사건은 어느 법규에 적용을 받는다. 어느 법규가 이 사건에 딱 부합되는 거보다 해서 그 행정법규를 사건에 적용하기 위해서 구체화시키는 거죠. 그 행정법규를 구체화하고 명백히 한다. 즉, 이 행정법규의 의미는 무엇이고, 이 행정법규가 원래 제정됐을 때는 이러한 취지였고, 이런 행정법규를 의미를 해석해 본 바, 자, 이러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건은 어떻게 해석이 된다. 자, 이렇게 판사가 판결을 하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행정법규를 구체화하고 명백히 하여 법의 의미를 선언함으로써 장래에 동종사건에 대한 재판의 준거가 된다. 즉, 이거랑 거의 비슷하죠. 행정선례법이랑. 그쵸? 한번 어떤 사건에 대해서 어떤 그 행정소송의 어떤 판사가 그러한 사건을 이렇게 판결을 했으면 나중에 후에 어떤 여기와 똑같은 사건이 생겨요. 그럼 당연히 이전에 똑같은 사건에서 이렇게 했기 때문에 당연히 그 후의 사건에서도 똑같이 하겠죠. 그게 바로 이제 판례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특히 이제 영국과 미국에서는 판례 구속성의 원칙이 확립됐다. 즉, 판례 그 자체로서 행정법의 법원이다. 그쵸? 그러나 대륙법계 국가, 예를 들어서 뭐 독일, 프랑스, 우리나라가 대륙법계 국가인데, 자, 대륙법 국가에서는 성문법을 넘어서서 새로운 법 창조가 불가능하다. 이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대륙법계 국가, 즉 프랑스, 독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성문의 법이 있어요. 성문의 문자로 된 법이 있어요. 근데 이 성문의 법, 문자로 된 법을 넘어서서 자, 이 판례를 인정하게 되면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거잖아요. 그쵸? 자, 새로운 법을 창조하는 것은 누가 해요? 자, 헌법은 당연히 헌법제정의회에서 하고, 그렇죠? 법률은 국회가 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법규명령은 대통령, 총리, 부령이 하고, 지방 조례나 이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가 하는데, 그렇죠? 자, 판례는 누가 해요? 법관법이라고 말하는 판례는 판사가 하죠. 판사는 법을 만드는 사람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이거 판례를 법으로 인정하는 순간 당연히 판사가 법을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우리가 판례를 법이라고 인정을 하게 되면 이거는 누가 판례를 내려요? 판결을 내려요? 판사가 내리는 거죠. 그럼 판사가 법을 창조하게 되는 거죠. 법을 제정하는 꼴이 되는 거죠. 자, 그렇게는 우리 대륙법 국가에서 인정하지 않는다. 우리 대륙법적 국가에서는, 대륙법계 국가에서는 자, 법을 제정하는 주체들이 따로 있는 거죠. 헌법 주체하는 따로 있고, 법률을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법규명령 만드는 사람 따로 있고. 근데 그쵸? 그런 사람들밖에 없는데 갑자기 판사가 판례를 하면 그게 법이 된다. 즉 새로운 법을 창조한다. 당연히 불가능하죠. 자, 성문법에서는 이미 법령을 제정하는 주체가 따로 다 있기 때문에, 그래서 새로운 법 창조가 불가하고, 따라서 규범적인 기속력이 그쵸? 규범적으로 구속받지 않는다고 얘기하죠. 만약에 이게 규범이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우리 대륙법계 국가는 성문법을 무너뜨리는 거죠. 성문법주의를 무너뜨리는 꼴이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그래서 이 영미에서는 원래 이 영국과 미국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고 불문법 국가였어요. 그래서 이 판례 구속성의 원칙이 확립이 되고, 판례 그 자체가 한번 법관이 판결을 딱 하면 그게 판례가 되고 그 자체가 행정법의 법원이 되죠. 얘네들은 성문법 국가가 아니죠. 불문법 국가이기 때문에. 이해하시나요? 여튼 대륙법계 국가에서 성문법을 넘어서서 새로운 법 창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판례법을 규범적인 구속력이 없다라고 보는데, 그러나 사실상 구속력은 있죠. 그쵸? 이게 있죠. 행정선례법, 그렇죠? 행정선례, 네, 행정선례, 자, 행정청의 선례, 그렇죠? 결국은 판례가 선례가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선례를 따라서 그 후에 판사들도 계속해서 그걸 보고 판결을 내리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자, 조리 볼까요? 자, 조리란 사물의 본질적 법칙, 법의 일반 원칙, 일반사의 정의가 맺혀 반드시 지켜야 할, 그러하여야 할 것, 성문법, 관습법, 판례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에 초유의 보충적 법원이다. 조리란 게 뭐냐면 결국에는 그런 거죠. 쉽게 얘기하면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행정적으로 어떤 사건이 생겼는데 성문법에도 없고 관습법에도 없고 판례법에도 존재하지 않아. 이 사건 해결할 법률이. 그렇다면 판사가 재판을 못하겠다, 나 재판을 그럼 못한다 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안되죠. 그러면 마치 진짜 최후에는 어떤 걸로 해야 되냐면 이 조리에 의해서 한다. 이 조리는 뭐냐면 그냥 자연의 이치를 우린 조리라 그래요. 물은 위에서 높은 데서 아래로 흐르고, 그쵸?
바람은 차가운 데서 더운 데로 부나요? 맞나요? 이렇게 부르고 이게 자연의 이치가 조린 거죠. 즉 상식선에서 네, 그 사건을 해결을 해야 되는 거죠. 자, 즉 이 조리는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다. 이 보충이란 말이 그런 거죠. 앞에 거 다 해보고 마지막에 하는 거, 그게 보충인 거죠. 그쵸? 즉 조리는 자, 최후의 보충적 법원이 된다. 자, 예를 들면 신의 성실의 원칙,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인 거죠. 네. 권리남용 금지의 원칙, 평등 원칙, 비례 원칙, 신뢰부 원칙, 부당경불 금지 원칙 등이 속한다. 자, 이해하시나요? 지금까지 우리는 행정법의 법원했죠. 자, 행정법의 법원에는 성문법원과 불문법원이 있다.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성문법원의 종류, 그 다음에 불문법원의 종류를 지금까지 봤고, 자, 행정법의 일반 원리를 일단 보겠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행정법의 일반 원리. 자, 행정법의 일반 원리를 보시면 첫 번째로 민주주의. 자, 민주주의가 뭐죠? 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바로 민주주의죠. 자, 민주주의는 사실은 네, 다양한 다의적인 개념을 가지고 있어서 어떤 한 문장으로 민주주의를 정의하는 것은 좀 어렵죠. 어렵는데 우리가 이제 뭐 중고등학교 때 배웠던 것을 상기해 보면, 자, of the people, by the people, for the people. 자, 이렇게 배웠죠. 기억나시나요? 네.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이게 바로 민주주의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행정의 목적은 국민의 권리를 보장 실현, 이를 위해서는 행정법의 적법성과 정당성을 확보되어야 된다. 그렇죠. 자, 행정 목적을 우선시하여 국민의 의사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자, 행정법의 일반 원리 중에 첫 번째 민주주의인데, 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이죠. 국민을 위한. 따라서 행정청이 그 행정 목적, 즉 공익이겠죠. 당연히 행정청의 사익은 아니겠죠. 공익이겠죠. 이 공익을 목적으로 우선시를 하긴 하는데, 그 공익을 목적을 우선시해서 국민의 의사나 권리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 이게 바로 행정법의 원리, 일반 원리 중에 첫 번째, 자, 민주주의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자, 법치국가는 네, 쉽습니다. 자, 법치국가는 뭐죠? 국민이 법을 준수해야 되는 게 법치국가인가요? 아니죠, 여러분. 자, 그거는 법률 준수 의무인 거죠. 자, 법치국가는 뭐냐면, 자, 국가기관이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하려 할 때는 헌법과 법률에 정한 절차에 따라서 해야 된다. 이게 바로 뭐냐면 법치국가의 원리인 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즉 국가는 법과 법률의 귀속이 되는 거죠. 그쵸? 자, 행정은 법과 법률의 기속이 돼야 되는 거죠. 즉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걔네들이 헌법과 법률에 정해놓은 절차에 따라서 행정기관은 자기가 가진 권한을 국민에게 행사를 해야 되는 거죠. 그쵸? 자, 그러면 국민은 첫 번째로 뭐죠? 행정청이 자기의 어떤 권한을 행사를 할 때는, 자, 법률에 정해진, 저기에 저런 법률이 있기 때문에 행정청이 저 행정행위를 할 때는 저 법률 절차에 따라서 할 거야. 국민이 알 수가 있죠. 그쵸? 법치주의니까. 행정청이 자기 맘대로 하는 게 아니고 법률에 따라서 하니까, 법률을 보면, 행정청이 저렇게 하겠구나 라는 우리는 알 수 있잖아요. 이해하시나요? 그래서 행정작용이 국민에 대하여 예측 가능하고 법적 안정성이죠. 국민이 예측이 가능해요. 법률이 저렇게 돼 있으니까 행정청이 저렇게 할 것이다 라고 예측이 가능한 거죠. 자, 그게 바로 이제 법적 안정성과 관련이 있고요. 자, 내용적으로도 명확해야 된다. 자, 이거죠. 그쵸? 이해하시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행정기관이 헌법과 법률에 따른 절차에 따라서 행정행위를 하기 때문에 법은, 그쵸, 예측이 가능해야 되는 거죠. 자주 바뀌면 안 되고 애매모호하게 돼 있으면 안 되는 거죠. 따라서 법적 안정성이 있어야 되고 내용적으로도 명확해야 되겠죠. 이해하시나요? 자, 이 법치주의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와 실질적 법치주의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형식적 법치주의는 의회 조정 법률에 근거해 집행하고, 행정의 법 집행을 독립된 법원이 사법심사하면 된, 즉 뭐냐면 형식적 법치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이 법치주의 자체가 헌법과 법률에 따라서 행정기관이 행정행위를 해야 된다는 게 법치주의인데, 단순히 행정기관이 자기 행정행위를 할 때 일률적으로 정말 법률에 정해진 대로 하다 보면 당연히 소외되는 사람이 생기겠죠. 모든 법률이 모든 사람을 다 커버할 수는 없잖아요. 그쵸? 의회가 제정한 법률이라도 당연히 흠이 있죠, 흠. 자, 이 흠이 있어서 행정청은, 그래? 그럼 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대로만 할 거야. 나머지는 뭐 소외되는 사람, 여기서 뭐 포함 안 되는 사람, 나는 몰라. 하면 안 되는 거죠. 이해하시나요? 그게 바로 법치주의예요.
국가가 자기 행정 행위를 할 때 그냥 헌법과 법률에 정해진 절차대로만 하는 거죠. 나머지 뭐 소외가 되는 사람 생기고 뭔가 삐그덕 거리는 게 있어도 그냥 난 몰라, 나는 의회가 제정한 법률대로 할 거야 라고 하는 게 바로 형식적 법치주의고, 자 오늘날에는 이 형식적 법치주의를 하게 되면 당연히 국민적 저항에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자 실질적 법치주의다 이런 거죠. 자 올바른 법이란 헌법에 적합한 법률을 의미하고, 자 법률에 대한 통제장치로서 헌법재판소 제도도 창설했다. 즉 뭐냐면, 야 실질적 법치주의는 뭐냐면 국회가 제정한 법률이 당연히 뭐죠? 헌법에 부합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거죠. 아니 법이 잘못됐는데 그 법을 단순히 행정기관이 그 법률에 근거해서 행정이나 행정행위를 하면 되겠느냐. 법이 잘못됐는데, 자 잘못된 법은 당연히 자 헌법재판제도 창설, 즉 잘못된 법은 헌법에 비추어 잘못된 법은 당연히 위헌법률 심판에서 폐지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렇게 이제 주장이 나오는 거죠. 아니 법이 잘못됐는데 행정청이 그 잘못된 법으로 계속해서 하는 거죠. 짜증이 나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이해하시나요? 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실질적 법치주의가 중요해졌고, 이 실질적 법치주의에서는 당연히 잘못된 법, 그쵸, 올바른 법이란, 그렇죠, 올바른 법으로 행정청이 따라야 된다 이런 거죠. 이 올바른 법에는 당연히 헌법에 적합한 법률을 의미하는 거죠. 그쵸? 법률 위에는 뭐가 있어요? 헌법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 법률은 헌법에 적합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리고 만약에 법률이 잘못됐다 그러면 이 법률의 통제 장치로서 헌법재판소 제도를 창설한 거죠.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첫 번째 재판의 종류가 뭐예요? 위헌법률 심판이니까. 그쵸? 이 법률이 잘못됐으면 이거는 위헌이다 라고 선언할 수 있는 거죠. 자 이래서 이 헌법재판제도, 그 다음에 헌법에 적합한 법률, 이런 것들이 다 뭐에 관계에 있다? 네, 실질적 법치주의와 관련이 있다.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어려운 거 아니죠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사회국가 원리. 자 사회주의와 달리 법치국가와 기본권이 보장이라는 법질서의 틀 안에서, 자 이 사회국가 원리는 뭐냐면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국가. 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는 권리, 자 이게 바로 헌법 제34조에도 나와 있어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헌법 제34조가 자 보장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자 행정법이라는 것 자체는, 그렇죠, 여기 보면 행정법의 일반 원리죠. 자 행정법의 일반 원리 중에 하나가 뭐냐면 사회국가 원리인데, 결국 이 행정법의 일반 원리, 즉 국가가 행정 행위를 통해서 공익 목적을 달성을 하려고 하는데, 그럼 그 공익 목적이 뭐냐? 공익 목적이 뭐죠? 행정청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행정청이 이익을 위해서 하나요? 아니죠 여러분. 그쵸? 행정청이, 즉 행정기관이 어떤 행정행위를 할 때는 결과적으로는 공익 목적이라는 달성을 위해서 하는 건데, 그 공익이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뭐죠? 헌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자 이거를 보장하는 게 바로 뭐냐면 자 공익 달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해하시나요? 자 예를 들면 조세를 통한 부의 재분배로서 조세정의의 실현, 자 각종 공급행정을 통한 국민의 생존 배려 확보, 그렇죠. 사회보험과 사회보장법상 각종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자 이게 바로 어떤 사회국가 원리의 일반적인 예에 속하고, 자 사회국가 원리, 즉 모든 행정행위는 자 공익 달성을 위해서 하는데, 그 공익이라는 게 뭐냐? 다시 풀면 헌법 제34조가 규정하고 있는 자 모든 국민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사회정의를 적극적으로 실현하는 국가다. 자 이런 거죠. 그게 바로 자 행정법의 기본 원리 중에, 일반 원리 중에 세 번째인 자 사회국가 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해하시나요 여러분? 별말 안 하는데 30분이 갔네요. 네, 잠시 쉬었다가 법치행정의 원리를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좀만 쉴게요.